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우리 사회의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든 어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반전과 교훈에 대한 이야기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성원빌딩. 이곳은 지상 20층 규모의 대형 오피스 빌딩으로 IT 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이 입주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빌딩 지하에는 200대 규모의 대형 주차장이 있었고 매일 수백 명의 직장인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 주차장에서 5년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오성환 씨였습니다. 올해 63살인 성환 씨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성실하게 주차장을 관리하고 계셨어요. 차량 안내, 주차 위치 조정, 주차장 청소까지 모든 업무를 혼자서 담당하고 계셨죠. 어서 오세요. 안전 운전하세요. 성환 씨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한 유니폼을 입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환 씨의 친절함을 고마워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일부 젊은 직장인들은 성환 씨를 그냥 주차장 관리하는 아저씨 정도로만 생각하며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사람이 바로 정태민이었습니다. 올해 28살인 태민은 빌딩 12층에 있는 IT 벤처기업 테크노바에서 일하는 신입사원이었어요. 명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이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 젊은 나이답게 자신감과 오만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죠. 아, 또 저 할아버지네. 태민은 매일 아침 주차장에 들어서면서 성환 씨를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성환 씨가 차량을 안내해 주려고 다가오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곤 했죠.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그럼 안전하게 주차하세요. 성환 씨는 항상 정중하게 대답하셨지만 태민은 그런 친절함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심지어는 귀찮아하기까지 했죠. 태민의 무례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성환 씨가 다른 자리를 안내해 드리려고 했는데 태민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왜 자꾸 간섭해요? 제가 운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더 편한 자리가 있어서. 편한 자리요? 아저씨가 뭘 안다고 편한 자리를 정해줘요? 성환 씨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여전히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태민은 점점 더 거만해졌어요. 성환 씨를 완전히 자신보다 아래로 보기 시작한 거죠. 회사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더욱 심했습니다. 야, 저 주차장 아저씨 진짜 답답하지 않냐? 맨날 이것저것 간섭하고. 그래? 나는 괜찮던데. 친절하시잖아. 친절하긴 뭐가 친절해. 그냥 할 일 없어서 간섭하는 거지. 나이 들어서 주차장 관리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태민의 이런 발언을 들은 동료들은 불편해했지만 직접적으로 말리지는 않았어요. 성환 씨는 이런 태민의 태도를 알고 있었지만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해서 주차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주차 라인을 정리하고 하루 종일 차량들을 안내하는 일을 성실하게 했어요. 성환 씨, 고생 많으세요. 가끔 다른 직장인들이 고마움을 표현하면 성환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저야 당연한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태민만큼은 달랐어요. 성환 씨를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태민이 동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솔직히 저런 단순 업무는 기계로 대체해야 하는 거 아냐? 요즘 자동 주차 시스템도 있고 굳이 사람이 할 일인가? 그래도 사람이 있으면 편하긴 하잖아. 편하긴 뭐가 편해. 오히려 간섭만 하고. 그리고 솔직히 저런 일에 월급 주는 것도 아깝지 않아? 이런 태민의 말을 들은 한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민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분도 생계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잖아. 생계요? 그럼 더 제대로 된 일을 찾아야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존중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태민의 이런 사고방식은 점점 더 고착화되어 갔어요. 성환 씨에 대한 무시와 멸시가 일상이 되었죠. 성환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참고 견뎠어요. 하지만 가슴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죠.
젊은 친구가 참, 나이 든 사람을 저렇게 봐도 되는 건가? 하지만 성환 씨는 화를 내거나 대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친절하게, 더 정중하게 대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태미는 성환 씨에 대한 무시를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고, 성환 씨는 묵묵히 참아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둘 다 몰랐습니다. 곧 일어날 충격적인 사건과 그 이후에 밝혀질 놀라운 진실을 말이에요. 긴장감이 서서히 고조되는 톤으로. 그 운명적인 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태미는 오후 늦게 급한 외근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죠. 주차장에 들어서니 성환 씨가 평소와 같이 차량들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태민의 차가 원래 주차했던 자리에 다른 차가 서 있는 거예요. 내 차가 어디 갔지? 태민이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성환 씨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차를 찾고 계시나요? 네, 아침에 A-15번 자리에 주차했는데 다른 차가 있네요. 아, 그 자리 말씀이세요? 오늘 점검을 위해서 차량들을 임시로 이동했습니다. 태민 씨 차는 B구역으로 옮겨놨어요. 네. 왜 제 허락도 없이 차를 옮겨놨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죄송합니다. 긴급 점검이라서 연락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안전하게 옮겨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제 차를 함부로 만진 거잖아요. 아니에요. 견인차로 안전하게. 견인차요? 혹시 차에 스크래치라도 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환 씨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실제로는 모든 차량을 아주 조심스럽게 옮겼고 태민의 차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 제 허락도 없이 제 차를 만져요? 태민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미리 연락드리겠습니다. 성환 씨가 정중하게 사과했지만 태민은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어요.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진 거죠. 앞으로는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앞으로는 무슨 소용이에요? 아저씨,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남의 차를 함부로 만지는 거예요? 점검을 위해서. 점검? 그게 제 차를 함부로 만질 이유가 돼요? 아저씨가 이 주차장 주인이에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성환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고 계셨죠. 죄송합니다.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요? 아, 정말 답답하네. 아저씨, 자기 위치를 좀 알고 일하세요. 태민의 목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위치요? 성환 씨가 조용히 물어보자 태민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내 위치요. 아저씨는 여기서 주차장 관리나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주제에 차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에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뜻이 어쨌든 상관없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불편을 겪었잖아요. 이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서 태민을 말렸어요. 젊은 분,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가 사과도 하셨는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이거 저와 할아버지 사이의 문제인데 왜 끼어드세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 차를 함부로 만진 게 잘못인 건 분명하잖아요. 태민은 완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이 들어서 할 일 없으니까 여기저기 간섭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환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젊은 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요? 사실이잖아요. 정말 필요한 일이었으면 미리 공지를 했어야죠. 그런 것도 모르고 일하면서 뭔 관리를 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태민의 말에 모두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태민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저씨, 솔직히 말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저씨 같은 분들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태민 씨. 성환 씨가 태민의 이름을 부르자 태민은 더욱 화가 났어요. 뭐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허락도 없이 개인정보를 알아보는 거예요? 차량 등록증에. 차량 등록증을 왜 봐요? 그것까지 함부로 보는 거예요?
태민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정말 가관이네요. 남의 차 함부로 만지고 개인정보 함부로 보고.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거예요? 성원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젊은 분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아저씨가 잘못해놓고 저보고 진정하라고요? 정말 어이없네. 그 순간 태민이 성원 씨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아저씨, 똑똑히 들어요. 저는 대학까지 나와서 IT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저씨처럼 단순 업무나 하는 사람이랑은 레벨이 다르다고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이었거든요. 성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화를 내지는 않으셨어요. 젊은 분 소리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정태민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제 차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고. 앞으로는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태민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성원 씨를 뒤로하고 걸어갔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갈등이 심화되고 상황이 복잡해지는 톤으로. 그날 이후 태민의 태도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마치 성원 씨와의 갈등에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민은 일부러 성원 씨 앞을 지나가면서 무시하듯 행동했어요. 성원 씨가 인사를 건네도 쳐다보지도 않았죠. 안녕하세요. 성원 씨의 인사에 태민은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심지어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했죠. 야, 저 할아버지 봤어? 어제 완전 망신당했는데도 아직도 나한테 인사하네. 태민아, 그래도 어른이신데. 어른이면 뭐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존경받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 동료들은 태민의 이런 태도가 불편했지만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태민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주차할 때 일부러 성원 씨가 정리해놓은 라인을 무시하고 삐뚤게 주차하거나 주차장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기도 했어요. 이것 좀 치워주세요. 성원 씨가 정중하게 말씀하시면 태민은 빈정거리며 대답했어요. 제가 언제 버렸다고 했나요?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는 아니지만. 증거도 없으면서 저를 범인 취급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주차장 분위기가 점점 나빠졌어요. 다른 이용자들도 태민의 행동을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직접 나서서 말리기는 어려웠죠. 어느 날 점심시간에 태민이 동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을 못하는 거 아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방식만 고집하고.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시잖아. 성실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효율성도 중요하고 서비스 마인드도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저 할아버지는 그런 게 전혀 없어. 서비스 마인드가 없다고? 응. 고객 중심적 사고가 없다는 거지. 자기 편의대로만 일하고 이용자들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해. 태민의 이런 일방적인 비판을 들은 동료들은 어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성원 씨가 가장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태민이 회사 동료들에게 성원 씨에 대한 불만을 계속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희도 조심해. 저 주차장 할아버지 완전 이상해. 남의 차 함부로 만지고 개인정보도 몰래 보고. 정말? 응. 내가 직접 당했어. 그리고 자기 잘못인데도 사과는 건성으로 하고 오히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더라. 태민의 이런 일방적인 이야기를 들은 일부 직원들은 성원 씨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성원 씨를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봐왔으니까요. 태민 씨,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한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태민은 오히려 화를 냈어요. 형은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직접 피해를 봤다고요. 이런 태민의 모습을 보면서 동료들은 점점 더 불편해했어요. 하지만 신입사원인 태민을 직접적으로 나무라기는 어려웠죠. 그러던 중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태민이 SNS에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을 올린 거예요. 오늘 주차장에서 완전 어이없는 일 당함. 주차장 관리하는 할아버지가 내 차 함부로 옮겨놨는데 항의하니까
오히려 잘못이 없다고 우김. 요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젊은 세대가 고생하는 듯. 해시태그 갑질, 해시태그 세대 갈등, 해시태그 주차장 관리, 해시태그 어이없음. 이 게시물이 올라가자 태민의 친구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빡치겠다 키읔키읔. 요즘 꼰대들 정말 답 없어. 신고해버려. 그냥 무시하고 살아. 태민은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SNS 게시물이 회사 내부에도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부 직원들이 태민의 게시물을 보게 된 거죠. 야, 태민이가 주차장 할아버지 욕하는 글 올렸던데? 정말? 뭐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갑질했다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태민이가 너무 심한 것 같던데. 회사 내에서도 태민에 대한 시각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성환 씨를 좋게 생각하던 사람들은 태민의 행동에 분노했죠. 저 신입사원 정말 버릇없네. 어른한테 저렇게 행동해도 되는 거야? 맞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친절하신데. 저런 식으로 말하다니.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작 태민은 이런 분위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당당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민이 성환 씨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사도 받지 않고 주차 안내도 거부하고 심지어는 성환 씨가 지나가면 일부러 피하기까지 했어요. 아, 저 할아버지 또 왔네. 정말 보기 싫어. 태민의 이런 태도를 본 다른 직원들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태민 씨,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심하긴 뭐가 심해요? 제가 왜 불편한 사람을 억지로 대해야 해요? 이런 태민의 모습을 보면서 성환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하지만 성환 씨는 여전히 참고 계셨어요. 그리고 태민에게도 변함없이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태민은 이런 성환 씨의 모습을 오히려 찍소리 못하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내가 뭐라고 했지? 확실하게 말하니까 이제 조용해졌네. 태민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차가웠죠. 그렇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곧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이에요. 그 결정적인 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태민은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밤 9시가 넘어서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었죠. 성환 씨는 하루 종일의 업무를 마치고 주차장 정리를 하고 계셨어요. 바닥을 청소하고 주차 라인을 다시 그리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죠. 태민은 자신의 차로 걸어가면서 성환 씨를 힐끗 봤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죠. 아직도 저렇게 열심히 하네.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태민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차에 다가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 키를 깜빡하고 사무실에 두고 온 거예요. 아, 키가 없네. 태민이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성환 씨가 다가왔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키를 사무실에 두고 왔네요. 그럼 다시 올라가서 가져오셔야겠네요. 제가 잠깐 지켜보고 있을게요. 성환 씨가 친절하게 말씀하셨지만 태민은 기분이 나빠졌어요. 성환 씨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밤이라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태민이 짜증스럽게 말하자 성환 씨는 조용히 물러났어요. 태민은 사무실로 올라가서 키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내려와 보니 주차장 출입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성환 씨가 업무를 마치고 문을 잠근 거였죠. 문이 잠겼네. 태민이 문을 두드리자 성환 씨가 안에서 나왔어요. 아, 태민 씨셨군요. 죄송합니다. 나가신 줄 알고 문을 잠갔어요. 나가신 줄 알고요? 제 차가 여기 있는데 왜 나간 줄 알았어요? 키를 가지러 가신다고 하셔서. 혹시 대중교통으로 가시는 줄. 대중교통으로요? 제가 왜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가요? 태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성환 씨가 사과했지만 태민은 이미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착각이요?
이게 한두 번이에요? 아저씨는 정말 생각이라는 걸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저 때문에 야근까지 했는데 이제 차도 못 가져가게 생겼잖아요. 문을 열어드릴게요. 성환 씨가 문을 열어주려고 했지만 태민은 멈추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요. 아저씨가 맨날 이런 식으로 일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태민 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아저씨가 잘못해놓고 저보고 진정하라고요? 이 순간 태민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발한 거죠. 아저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아저씨가 정말 싫어요. 네. 성환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태민은 계속했어요. 네, 싫어요. 맨날 이것저것 간섭하고 쓸데없는 일로 사람 귀찮게 하고. 저는 그런 의도가 어쨌든 결과가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저씨 같은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성환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젊은 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젊은 분? 저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아저씨가 저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반말을 한 게 아니라. 됐어요. 더 이상 듣기 싫어요. 태민이 소리를 지르자 성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태민 씨, 저희가 이런 식으로 다툴 필요는 없잖아요. 다툰다고요? 이게 다툼이에요? 저는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네, 사실. 아저씨는 능력도 없으면서 이것저것 간섭만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성환 씨의 얼굴이 차가워졌어요. 능력이 없다고요? 네. 주차장 관리 같은 단순한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능력이 있어요? 태민은 이제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저씨 같은 사람들은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요? 네. 생산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성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화를 내지는 않으셨죠. 태민 씨. 뭐요? 기분 나빠요? 사실을 말했더니 기분 나빠요? 아니에요. 다만 뭐요? 변명하려고요? 태민이 성환 씨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아저씨, 똑똑히 들어요. 저는 명문대 나온 엘리트고 아저씨는 주차장이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레벨이 다르다고요. 그러면서 태민이 성환 씨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어요. 이해됐어요? 앞으로 저한테 함부로 말 걸지 마시고 간섭도 하지 마세요. 성환 씨가 뒤로 밀려나면서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태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아저씨 같은 사람들은 그냥 얻어먹고 사는 거라고요. 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태민이 성환 씨를 향해 발로 걷어찼어요.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성환 씨는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크게 놀라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성환 씨의 눈에서 뭔가 다른 빛이 흘렀어요. 젊은 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성환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전에 없던 권위 있는 톤이었죠. 하지만 태민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이제라도 알겠어요? 태민은 이렇게 말하고는 차에 올라타서 떠나버렸어요. 성환 씨를 그 자리에 혼자 남겨둔 채로 말이죠. 하지만 태민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누구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이에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긴장감 있는 톤으로. 그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회사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죠. 태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같이 출근했어요. 주차장에 들어서니 성환 씨가 평소와 같이 근무하고 계셨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성환 씨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중해 보였거든요. 태민은 성환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지만 성환 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태민 씨, 안녕하세요. 태민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성환 씨가 다시 말했어요. 태민 씨, 잠깐만요. 뭐요? 또 뭔 일이에요? 태민이 짜증스럽게 대답하자 성환 씨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금요일 일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사과요? 뭔 사과요? 제가 문을 너무 일찍 잠가서 불편을 끼쳐드렸잖아요. 태미는 성환 씨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우월감을 느꼈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더 주의해서 일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씨의 정중한 태도를 본 태미는 자신이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야, 너 들었어? 우리 빌딩 건물주가 바뀐다던데? 정말? 누가 바뀐다고? 정확하지는 않은데 원래 건물주 가족 내부에서 뭔가 변화가 있다던데. 그럼 우리 회사 임대료도 바뀌는 거야?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미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화요일 오전 더 구체적인 소문이 들려왔어요. 건물주가 직접 와서 각 회사들을 둘러본다던데. 정말? 언제? 이번 주 중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이 소식을 들은 회사 임원들은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건물주가 오면 좋은 인상을 줘야 했거든요. 모든 직원들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복장을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건물주가 오시면 예의 바르게 인사드리고요. 하지만 정작 누가 건물주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냥 부동산 관리회사를 통해서만 연락하고 있었거든요. 수요일이 되자 태민의 동료 하나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야, 태민아. 혹시 너 주차장 할아버지한테 뭔 짓 했어? 뭔 짓이요? 왜요? 아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할아버지 표정이 이상하더라. 평소랑 완전 달라. 그래요? 뭐가 달랐는데요? 뭔가 더 당당해진 것 같다고 해야 하나? 원래도 친절하셨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 태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성환 씨가 어떻든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목요일 오후 회사에 긴급 공지가 내려왔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건물주가 방문합니다. 모든 직원은 단정한 복장으로 출근해 주시고 건물주께서 오시면 정중하게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이 공지를 본 직원들은 모두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건물주가 어떤 분일지, 그리고 왜 갑자기 방문하시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임대료 올리려고 오는 건 아닐까? 아니면 건물을 팔려고 하는 건가? 걱정이네, 진짜. 하지만 태미는 여전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건물주가 와도 자신과는 별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태미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선배로부터 온 전화였죠. 태민아, 너 주차장 할아버지랑 무슨 일 있었어? 왜요? 갑자기? 아니, 오늘 회사에서 회식을 했는데 다른 부서 사람들이 너 얘기를 하더라. 주차장 할아버지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고. 태민은 당황했어요. 자신의 행동이 회사 전체에 알려진 건지 몰랐거든요. 그게 뭔 대수인데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태민아, 솔직히 말하는데 사람들 반응이 좋지 않아. 너무 심했다는 얘기가 많아. 심하긴 뭐가 심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뭔 피해를 봤는데? 태민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선배에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선배의 반응은 차가웠죠. 태민아, 그게 피해야? 할아버지가 업무상 필요해서 한 일인데. 하지만 그리고 나이 드신 분한테 발로 찬 건 진짜 심한 거야. 그거 알지? 이 말을 듣고 태민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성환 씨를 발로 찬 일까지 알려진 건지 몰랐거든요. 그걸 누가 봤어요? CCTV가 있잖아. 그리고 그때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태민은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형, 그거 혹시 회사에도 알려진 거예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식으로 퍼지면 곧 알려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할아버지한테 제대로 사과를 해. 그리고 앞으로는 조심하고. 전화를 끊은 후 태민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혹시 내일 건물주가 오는 것도 이 일 때문인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설마 주차장 관리원과의 사소한 다툼 때문에 건물주가 직접 올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태민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일 건물주가 오면 뭐라고 하지? 혹시 이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지만 태민은 아직도 몰랐어요. 내일 만날 건물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말이에요. 진실이 폭로되는 충격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톤으로. 금요일 아침 9시 30분, 태민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건물주가 온다는 소식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주차장에 들어서니 성환 씨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정장을 입고 계셨고 표정도 평소보다 훨씬 진중해 보였죠. 할아버지도 건물주 때문에 긴장하고 계시는구나. 태민은 이렇게 생각하며 성환 씨를 지나쳤어요. 하지만 성환 씨가 태민을 불렀습니다. 태민 씨. 네. 오늘 좀 특별한 날이에요. 네, 건물주가 온다고 들었어요. 성환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정말 특별한 분이 오세요. 태민은 성환 씨의 표정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전 10시가 가까워지자 빌딩 로비에 모든 회사 직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총 15개 회사에서 약 200명의 직원들이 모였죠. 건물주가 언제 오시나? 곧 오실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설렘과 긴장으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10시 정각 빌딩 입구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죠. 오셨나 보다. 어떤 분이실까? 그런데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바로 성환 씨였거든요. 저게 왜 할아버지지? 할아버지가 왜 저기서 나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을 때 성환 씨 뒤에서 한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잘 차려입은 정장을 입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저분이 건물주신가? 그런데 그 중년 남성이 성환 씨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아버님 도착하셨습니다. 응, 고생했어. 이 대화를 들은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성환 씨가 아버님이라고 불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때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한 직원이 나와서 큰 소리로 발표했어요.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저희 성환 빌딩의 소유주이신 오성환 회장님이십니다. 그 순간 로비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환 씨를 바라봤죠. 특히 태민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주차장 관리원이 건물주였다니. 성환 씨. 아니, 오성환 회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건물의 소유주 오성환입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권위 있고 당당한 목소리였죠. 지난 5년 동안 주차장 관리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오늘 제 정체를 밝히게 되었네요.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왜 주차장 관리원으로 일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건물에 입주한 회사들과 직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직접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성환 회장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5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훌륭하고 예의 바른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고 태민을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일부 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한 젊은 직원분께서는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성환 회장님이 태민을 직접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테크노바 정태민 씨, 앞으로 나와 보시겠어요?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태민을 바라봤어요. 태민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설 수도 없었죠. 저는 나와 보세요. 무서워할 것 없어요. 오성환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태민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갔죠. 정태민 씨, 지난 금요일에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회장님. 제가 능력도 없으면서 이것저것 간섭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죠? 태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도 하셨고요. 죄송합니다. 또 뭐라고 하셨죠? 주차장이나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발로 차셨죠?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누군가를 발로 찼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는데 그 상대가 건물주였다니.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태민이 무릎을 꿇으며 사죄했지만
오성환 회장님은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몰랐다고요? 그럼 아셨다면 다르게 행동하셨을 건가요? 그게 제가 건물주인 걸 알았다면 존중했겠지만 모르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태민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오성환 회장님의 질문이 전곡을 찌른 거였거든요. 정태민 씨, 당신은 저를 엘리트가 아닌 사람이라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30년 전에 이 자리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동산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강남 일대에 15개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연간 임대 수익만 3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말을 듣고 태민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자신이 300억 원 자산가를 무시하고 발로 찬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성환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그리고 태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정태민 씨, 당신은 제가 주차장 관리원이니까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모두 소중한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받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반성하는지는 앞으로의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오성환 회장님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상대방의 직업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해주세요. 박수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태민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죠. 이제 태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오성환 회장님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감동과 교훈이 절정에 달하는 따뜻한 톤으로 그 놀라운 진실이 밝혀진 후 로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성환 회장님을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태민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죠. 오성환 회장님이 태민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어요. 태민 씨, 일어나세요. 회장님, 저는 정말 일어나라고 했어요. 태민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자 오성환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와 따로 이야기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성환 회장님과 태민은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태민은 앉자마자 다시 사죄하기 시작했어요. 태민 씨, 저는 화가 나지 않아요. 네. 대신 안타까워요. 오성환 회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권위가 있었지만 이제는 따뜻함도 느껴졌어요. 왜 안타까우신지. 당신은 정말 똑똑한 젊은이에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능력도 있어 보여요. 하지만 오성환 회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사람을 대하는 법이에요. 태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태민 씨, 제가 왜 5년 동안 주차장에서 일했는지 정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30년 전에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일용직 노동자셨고 저도 어려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죠. 태민이 놀란 표정으로 오성환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가난한 집에 공부 못하는 애라고 무시당했죠. 회장님도 그런 경험이. 네. 그래서 제가 성공한 후에 다짐했어요. 절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오성환 회장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주차장에서 일한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성공한 후에도 제가 겸손함을 잃지 않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구나. 5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일부는 오성환 회장님이 태민을 바라보셨어요. 일부는 상대방의 직업이나 지위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더라고요. 태민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태민 씨, 제가 만약 정말 주차장 관리원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네. 제가 정말 가난한 노동자였다면 당신의 행동이 정당화될까요? 이 질문을 듣고 태민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아니에요. 그래도 잘못된 거였어요. 맞아요.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해요. 오성환 회장님이 태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태민 씨,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당신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면 저와 함께 일해보는 것 어때요? 태민은 깜짝 놀랐어요. 저와 함께요? 네. 한 달 동안 주차장에서 일해보세요. 주차장에서요? 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태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 같은 엘리트가 주차장에서 일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오성환 회장님이 태민의 마음을 알아채고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회장님, 그리고 이것은 벌이 아니라 기회예요.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기회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태민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요? 아, 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배우고 싶습니다. 오성환 회장님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진심으로 해야 해요. 형식적으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태민은 한 달 동안 오성환 회장님과 함께 주차장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회의실을 나와서 로비로 돌아오자 모든 직원들이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오성환 회장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태민 씨가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주차장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떤 일이든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그날부터 태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오성환 회장님과 함께 주차장을 청소하고 차량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응대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도 부끄러웠거든요. 태민 씨, 힘들어요? 조금. 하지만 괜찮아요. 왜 힘든지 알아요? 아, 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봤기 때문이에요. 막상 자신이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죠? 아, 네. 정말 힘든 일이었네요. 하지만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도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죠. 태민은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2주가 지났을 때 태민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태민이 밝게 인사하자 이용자들도 놀라워했어요. 태민 씨 맞죠?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네, 많이 배웠어요. 한 달이 다 되어갈 때 오성환 회장님이 태민에게 물어보셨어요. 어때요? 이 한 달 동안 어떤 걸 배웠나요? 회장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는지 말해보세요. 모든 일이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오성환 회장님이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훌륭해요. 태민 씨. 그렇게 태민의 한 달 체험이 끝났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따뜻한 희망과 깊은 교훈을 담은 마무리 톤으로 한 달 후 태민은 정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성환 회장님과 함께 보낸 시간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마지막 날, 오성환 회장님과 태민은 주차장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태민 씨,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더 감사해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태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원래 부서로 돌아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요?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어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어요.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처럼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태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회사로 돌아간 태민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태민이 완전히 달라졌네. 맞아. 뭔가 성숙해진 것 같아. 동료들도 태민의 변화를 금세 알아챘어요. 죄송합니다. 태민이 회사 청소하시는 분들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동안 제가 무례했었는데 앞으로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놀라워했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젊은 분이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태민은 이제 회사의 모든 직원들, 청소부, 경비원, 식당 직원들까지 모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태민은 회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원 중 하나가 되었어요. 특히 신입사원들에게는 훌륭한 멘토가 되었죠. 태민 선배,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잘 대해요? 모든 사람이 소중하거든.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존중해야 해. 하지만 사회적 지위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나요? 지위보다 중요한 건 인간으로서의 존중이야.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할 때 온다는 걸 배웠어. 태민의 이런 말을 들은 후배들은 깊이 감동받았어요. 1년이 지나고 태민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오성환 회장님이 태민을 부르신 거예요. 태민 씨,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회장님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다른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모든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정말 행복해요. 오성환 회장님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태민 씨에게 제안이 있어요. 네.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는 것 어때요? 회장님 회사에서요. 네. 인재개발팀이라는 새로운 팀을 만들려고 해요. 젊은 직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팀이에요. 태민은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요. 당신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어요. 직접 경험해봤으니까 더 진정성 있게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태민은 오성환 회장님의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젊은 직원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죠. 태민의 교육은 정말 특별했어요.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깊이 감동받았거든요. 제가 2년 전에 정말 어리석은 일을 했어요.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을 무시하고 심지어 말로 차기까지 했어요. 교육을 받는 직원들이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 회장님이셨어요.
정말요? 아, 네. 그래서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태민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누구든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태민의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모두 변화했어요. 그리고 이 교육은 업계에서도 유명해져서 다른 회사에서도 요청하기 시작했죠. 3년이 지난 어느 날, 태민은 우연히 예전 회사 동료를 만났어요. 태민아, 오랜만이야. 형, 안녕하세요. 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더라. 지금 뭐해? 지금은 직장 교육 일을 하고 있어요. 젊은 직원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는 일이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정말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 네,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많이 배웠어요. 그날 저녁, 태민은 오성환 회장님을 찾아뵈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태민 씨, 요즘 어때요? 정말 행복해요. 매일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니까 행복하죠? 아, 네. 제가 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오성환 회장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태민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회장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아니에요. 태민 씨가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태민은 집에서 일기를 썼어요. 3년 전에 나는 정말 어리석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오만방자하게 살았다. 하지만 오성환 회장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모든 일은 소중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가치를 전해주겠다. 5년이 지난 지금, 태민은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교육을 받은 수많은 젊은 직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오성환 회장님은 여전히 가끔 주차장에서 일하고 계세요.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가치가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학력이 낮다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 중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험과 지혜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으면 안 돼요.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